각자 읽으면 그것이 정답인데,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지도자니까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든 아니든 나는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내용을 펼치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지혜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 그 두 여인이 싸울 때 그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이제 왕이 가져오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게 그런 존재거든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도망갈 곳이 없죠. 결론을 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책을 읽을 때도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펼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낼 건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렇게 봤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연습을 해요.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서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누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그걸 내가 안 읽은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재구성했을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것이 파악이 되도록. 그런데 내가 볼 땐 이 내용은 이런 의미라고 나는 읽었다. 근데 그뭐 공감할 수 있는 그 결론을 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의문만 제기하는 건 일반인이고 교인이 할 일이고 목사하고 지도자는 결론을 맺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죠. 이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편에서 중요한 건 장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가들이 제일 오래 고민하는 건 제목이에요. 에밀리를 위한 장미. 이 속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편들을 보면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죠. 뭐, 르네 같은 경우, 뭐, 이런 것은 제목에 그걸 찾기 어렵지만, 이렇게 어, 뭔가 의미를 담아서 풀어놓은 제목은 가장 중요한 실마리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밀리를 위한 장미. 왜 에밀리를 위한 장미지?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별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제 얘기도 뭐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답은 아니에요. 아마 다음에 또 제가 읽으면 또 다른 얘기로 읽을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이제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 뭐 좋아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대부분은 이제 외모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할 때 외모가 뭐 얼굴이 예쁘고 뭐 몸매가 좋고 이런 거에 되게 끌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적인 매력입니다. 뭐 인물은 별로 없고 그냥 수수한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있고 뭐 대학 교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 풍기는 그런 이제 그 무슨 매력이 또 지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아까 누가 연예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계 뭐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이제 매력이 이끌려서 사랑하기도 하고 평생 지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건 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건 굉장히 일반적이고 다른 데서 봤을 때 뭐 흔히 듣던 얘기란 말이죠. 그렇게 흔히 듣던 얘기가 이 소설이 쓰고자 하는 얘기였다면 이게 명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발견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돼요. 이건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 우리가 다른 소설을 보고도 흔히 나는 이렇게 읽었다고 내용이나 이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그 별로 가치가 없는 얘기죠. 아류에 불과하지, 아류. 그러니까 이것만이 가진 독특함, 유니크한 매력을 가진 게 뭐가 있을까?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여러 그 사랑을 하는 어떤 대상에 가진 매력 중에 귀족이 가진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귀족이라 하는 거, 아우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귀족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풍기는 게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모든 남자들이 그냥 공주님 하면은 이제 괜히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신비한 매력 같은 게 있다고. 끌리는 거. 그런 것처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뭐 귀족 또는 뭐 왕족, 이런 신분이 가져다 주는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지금 오늘 나온 에밀리라고 한 여자는 남부의 귀족의 가문이었고,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서울에 가도 뭐 굉장히 고급진 새로운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오래된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거든요.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지금 여기 남부에도 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신식 건물이 들어서지만 고풍스럽고 쾌락해 있지만 그 과거에 귀족들이 있었던 그런 것을 상징하는 저택이 하나 있다는 것이 허물기를 바라면서도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아, 우리 동네는 대저택이 있어. 귀족이 뭔가, 귀족의 집이 뭔가를 보려면 그 집 가보면 알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죠. 또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전통 있는 집안, 귀족 집안인데 에밀리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다. 30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그 여자를 보면 아, 귀족이 뭔가 또 그 전통을 잇는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여자다. 그래서 이 여자가 변해서 일반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그런 걸 그 품위를 유지하고 전통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를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감히 이 여자가 뭐 공주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가 접근을 못 합니다. 멀리서 수군덕거리기만 하지. 그래서 이 여자가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런 귀족의 딸 같은 그 어떤 품위와 전통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온 베론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북쪽은 그런 뭐 무슨 귀족이고 이런 전통이고 뭐 이런 가문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남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감히 접근도 못하는데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 지가 뭐 그 귀족이면 귀족이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귀족이라는 게 물론 귀족끼리 결혼하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는 이제 여자가 왕이나 또 무슨 귀족의 그 어떤 상속자가 된다니 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는 이 집에 와서 남편이면서 하나의 그 조력자가 돼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가문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실제 그런 게 있는데 영국에는 이제 여왕이 있었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필립 공이라고 하는 남자가 남편이 되면서 그 자기 아내지만 국가의 군주거든요. 그 자기를 죽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슨 자존심이라든지 남자다움이라든지 그 모든 걸 다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 그 형태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에밀리아하고 그 베로나하고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극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그냥 자기 아내이지만 에밀리를 상전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평생 필립 공처럼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죽여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옆에 놓고 싶은 극단적인 예죠. 이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부부관계는 이제 상당히 매력을 느낄 때 전통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진 그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그 밑에 굴복하고 살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그 옆에 시체라도 해골이 될 때까지 옆에 있든지 이런 것이 이제 특별한 형태의 그 사랑이라는 게 이런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죠. 부잣집에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여자의 집에 남자가 들어간다면 그럼 뭐 자기 직업도 다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연예인 돈 많이 벌고 그런 집에 가면은 그 뭐 하냐면 그 남편이 차 운전해주고 돈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여유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네 집안의 전통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비밀을 지키고 그리고 절대로 침묵하면서 그 형태를 그 삶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사람들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전복이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끌고 가는 것은 베론이라는 북부의 남자와 남부의 귀족의 에밀리의 사랑으로 얘기가 시작돼서 네. 끌어가지만 맨 마지막은 바뀌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에밀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켜주고 품위를 유지해주고 전통을 유지해준 게 고맙다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샵 로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건 뭐냐면 이 축제가 있고 무슨 연회가 있을 때 천장에 어느 한 구석에 그 장미를 매달아 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그 밑에서 서로 뭐 속삭인 내용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갖고 지금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포크너가 이제 그걸 아마 참고했을 것 같아요. 자기 집안에도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은데 그걸 끝까지 침묵을 지키죠. 그리고 아마 이 베론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죠. 그러면서 그 전통과 품위를 유지해 준 거에 대한 존경심. 그 진정한 사랑에서는 이제 이게 침묵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죽죠. 아마 그 목사님이 갔을 때도 그에게 서로 나눈 대화는 그걸 거예요. 침묵을 지켜달라. 이 얘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 공과 이제 마찬가지예요. 필립 공이 다 바람을 엄청 많이 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다 여왕이 침묵으로 지켜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품위가 유지가 되고 전통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집단적인 그 지역 사람들이 존경심과 애정과 사랑을 이 장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에밀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그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목사로서 뭐 교인들에 관해서 그렇고 뭐 많은 비밀을 알고 있고 다 이제 서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사랑의 관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침묵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뭐 교회에 나온 얘기 아니면 꿀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소위 뭐 좋은 표현 아니면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당사자가 없는 뒤에서 흉보고 하는 거. 그게 세상에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뒷담화를 하는 거, 본인이 없는 데서 남의 흉을 보고 헐뜯는 건 죽은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아니지. 근데 여기 보면 에밀리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그 귀족다운, 공주다운 면모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함. 마치 이 천장에 매달린 그 장미 더미 밑에서 있었던 얘기, 있었던 행동, 그런 걸 죽을 때까지 침묵하고 지켜줬던 것. 그것이 이 여자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주 같은 귀족의 딸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모도 그렇고, 이제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에밀리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목사가 너무 입이 싸가지고, 교인들 얘기에 흉보고 말이야. 장로가 어쩌니, 뭐, 또 뭐, 누가 어쩌니, 뭐 이런 얘기. 또 사모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귀족이란 말은 뭐 적절치는 않지만, 자기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뭐 누가 뭐, 권사가 어떠니, 이렇게 떨고 다니면 얼마나 천박스럽냐 말이야. 집단적인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겠지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게 그
여기 같은 이 동네 사람이지만 교회 같은 모든 교인들, 또 목회자 사회에서도 정말 존중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로 주고 싶은 거니까. 당신이 장미 아래에서 나눈 대화, 거기서 했던 행동을 끝까지 침묵을 지켜줬다.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존경을 표하면서 장미를 선물로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의 얘기가 처음에는 에밀리와 베론의 얘기로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에는 확 전복되면서 동네 사람 전체의 에밀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에밀리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여자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끝까지 장미 아래서 약속하고 행했던 것을 침묵하듯이 지키고 살았을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정말 그 사랑받을 만한 여자고 장미가 있다면 이 여자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내용이고 또 실존적으로 나는 뭐 남자든 여자든 어,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부의 귀족의 가문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목사가 됐고 사모가 됐으면 뭐 그런 존재로 살아왔는데 나는 그렇게 에밀리 같은 뭐 자존심 뭐 그것도 뭐 자존감 뭐 여러 가지 뭐 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귀족다운 면모를 갖고 죽을 때까지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찾아오든, 목사가 오든, 뭐, 무슨, 누가 뭘 세무 고지서를 갖고 오든, 뭐 청소를 하러 오든, 비록 우리 집에 썩고 퇴락했고, 또 뭐 냄새가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집이 형편이 없어. 와보면 진짜, 어디 앉을 만한 자리도 없이 처합하고, 그냥 뭐 보잘것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꿀리지 않고, 뭐 그것 때문에 굽실거리고, 뭐, 아, 나는 사는 게 형편없어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에밀리처럼 한번 그 귀족다운 면모를 환경과 관계없이 지키며 살고, 정말 침묵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면은 그 정말 되지 않을까.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